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다시 찾아온 올리브 크루 선장 뽀빠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치 작업에 대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천공 작업, 시스템 에어컨 설치 및 배관 작업입니다. 작업 영상과 함께 저희 집의 냉난방 시스템인 지열 냉난방의 원리와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난방 방식의 종류와 장단점을 안 보신 분은 제 10편을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열을 이용하는 냉난방 시스템은 현존하는 냉난방 방식 중 가장 친환경적인 시스템 중의 하나입니다. 태양광이나 태양열과 같은 모듈도 필요하지 않고 한 번 시공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롯데 월드타워, 서울시청, 세종시 정부 청사 등의 대규모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가동 중이며 나주 한전사업, 세종시 국무총리청사 등에서는 냉난방 전체를 지열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열에너지는 크게 신부지열, 고온지열과 천부지열, 저온지열로 나뉩니다. 신부지열은 지하 300m부터 수 킬로미터 내에 존재하는 에너지로 40 내지 150도씨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 지열 발전과 온천 등에 직접 이용되고 있습니다. 천부지열은 지표로부터 300m 내에 분포되어 연중 15도씨를 유지하는 지열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무한정 분포되어 있고 체열도 용이하여 저온이지만 냉난방, 온수 공급 등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열 난방의 원리는 지하에서 천부지열로 따뜻해져 올라온 15도씨 물에서 열을 빼앗아 순환수를 약 45도씨로 데워 난방수로 이용합니다. 이때 열을 뺏겨 차가워진 물은 지하로 보내 지열로 다시 덮여 올라오게 됩니다. 냉방은 난방 원리의 역으로 덮여진 순환수에서 열을 빼앗아 지하에서 올라온 차가운 15도씨 물을 데워 지하로 내려보내고 차가워진 순환수 9도씨로 냉방하게 됩니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주요 장비는 좌우의 개념도와 같이 지하에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교환 파이프, 열을 필요한 곳으로 옮기는 히트펌프, 냉온수를 보관하는 추결조 및 지하와 냉난방 시스템으로 물을 순환시키는 순환펌프로 구성됩니다. 마당에 지하 약 150m까지 수직으로 지름이 150mm인 구멍을 4 내지 5m 이격시켜 보통 2개 천공합니다. 천공 완료 후 구멍에 지름 32mm의 PE관을 U자형으로 삽입합니다. 저렴하고 거의 영구적인 이 PE관이 지하로부터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교환 파이프입니다. 2개의 열교환 파이프를 Y 커넥터로 하나로 모은 후 보일러실의 히트펌프에 연결합니다. 히트펌프 내부에는 추결조와 연결된 별도의 냉온수 순환 파이프가 있습니다. 히트펌프에서 유체의 응축과 증발 과정을 통해 한쪽의 열을 다른 쪽으로 보내 한쪽은 차게 다른 쪽은 뜨겁게 만듭니다. 겨울에는 추결조 쪽을 뜨겁게 하여 바닥 난방과 팬코일 난방에 사용하고 여름에는 추결조 쪽을 차갑게 하여 팬코일 냉방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순환펌프, 워터펌프는 지하 PE관으로부터 지열수를 끌어오는데 추결조로 냉온수를 옮기는데 냉난방 시스템으로 순환시키는데 총 3개가 사용됩니다. 히트펌프와 순환펌프 가동에 사용되는 380V 삼상 전기에는 누진세가 붙지 않습니다. 물론 난방과 시스템 에어컨 설비 자체는 다른 냉난방 설비와 동일합니다. 설치 비용 측면에서 지열 시스템은 땅속 깊이 열교환 파이프가 들어가야 하고 공사 규모가 크므로 2,500만원 정도로 비쌉니다. 17.5kW 이하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이므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비용입니다. 그러나 설치 후 보일러의 운용적인 측면에서 일반 가스보일러나 기름보일러 대비
70% 이상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10년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 얻는 이익은 분명하게 지열이 압도적으로 우위입니다. 기름 대비 약 1,500만 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40평 이상의 주택의 가장 효율적인 난방 매체는 지열 난방입니다. 50평대 이상은 무조건 지열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단 30평 이하의 주택에 지열 시스템의 도입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형 주택은 고시된 열 관리율만 지키면 기름 보일러나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도 지열 설비에 비하여 경제성과 편리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장점으로는 탄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 무공해 시스템이며 연료 사용이 없어 사고 측면에서도 타 난방 시스템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연료 비축이 필요 없고 사용이 간단합니다. 기름, 가스에 비해 연료비가 상당히 절감됩니다. 연중 일정한 온도의 지열을 이용하므로 눈, 비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태양열 보일러나 태양광 발전에 비해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난방뿐 아니라 냉방도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연료비 절감액으로 투자비는 5 내지 10년 만에 회수 가능합니다만 다른 냉난방 시스템보다 초기 설치 비용이 고가입니다. 천공기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과 열교환 파이프 매립용 부지 약 50제곱미터가 필요하므로 전원주택에 적용 가능하며 도심 지역이나 기존 주택은 제한적입니다. 별도로 약 2평 정도의 보일러실이 필요하며 50도씨 이상의 높은 온도 설정에 한계가 있어 온수통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380V의 삼상 전기를 일반 주택 전기와 별도로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택지가 모래지질이거나 매립지인 경우 그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상 수리 기간 통상 3년이 지난 후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부담됩니다. 시간당 끌어올 수 있는 열량의 한계가 있어 단열이 안 된 주택에 적용하면 경제성이 없습니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지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부 지열을 이용하는 지열 발전과는 굴착 깊이 등에서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폐쇄 회로인 열교환 파이프에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지하수의 수위나 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싱크홀이나 집안 침하와 무관하고 매우 안전합니다. 외부 공기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공기열 시스템 대비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오늘은 올리브 크루즈 건축 과정 중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치 작업 영상과 함께 지열 냉난방의 원리 및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원주택 건축 시 냉난방 시스템 선택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까? 거실에서 보면 큰 유람선 같다는 어느 분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보금자리를 올리브 크루즈로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집의 이름을 딴 슬기로운 도심 속 전원 생활을 중심 주제로 한 저희 올리브 크루즈 TV에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항상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누르는 것과 알람 설정은 기본인 거 아시죠? 지금까지 올리브 크루즈 선장 뽀빠이였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